예, 우리 프레스장의 근대석 기자님께서 진실의 정액이라는 제목으로 시국 강연이 있겠습니다. 예, 박수. 박수! 결국 정객이 됐네. 씨앗이 아니라. 그 의자 치울게요, 제가. 너무 뒷거예요. 진실의 의자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정객을 가리는 의자. 딱 진실의 의자. 그림이 좋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마이크 해요, 안 돼요. 마이크 해요, 마이크.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써야 돼요. 네, 마이크 써요. 네. 지금 녹음하기 때문에 네. 녹음하기 때문에 마이크 써야 돼요. 좀 이상한 말 찍고 이상하고. 좀 이상해. 지금 의자 치는 게. 지금 찍을 때 네, 이상하고 네, 저쪽에 찍고 있다면 계속 영상 돌아오고 있어요. 네. 제가 씨앗으로 하자니까 정액으로 해야 된다. 뭐라고 돼 있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제가 우리가 진실의 정의를 품은 씨앗이 되자 그런 뜻으로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모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보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그 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진실의 씨앗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의 씨앗을 품은 정액이 돼가지고 거짓된 그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에 함몰돼서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모든 녹아리는 수많은 우리 그 극우 세력들을 비롯해서 예컨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50% 된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자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개념을 갖다는 거죠.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자궁 속에 잉태된 진실의 씨앗이 돼가지고 진실의 열매를 잉태가 되면 나중에 이제 아이가 돼서 태어나잖아요. 그 나중에 열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강연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야기 윤석열이 탄핵된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우리가 동지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연 이야기보다도 이야기 꽃이죠. 잠깐만요. 우리 박 대표님이 좀 웃으실 이유가 진실의 정액이라 하니까 거기서 웃음이 좀 터지시는 분인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해요. 굉장히 웃으시니까 재밌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31일, 10월 말 밤에 제가 쓴 그 시가 하나 있는데 시라기보다도 우리 그 신정수 씨 보시기에는 굉장히 유치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행명서시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쳐다보세요. 일부. 마침내 혁명은 거부입니다. 겸 거부, 전쟁 거부, 명령 불복종.
군부여 윤석열을 거부하라. 군대에도 안 갔다 온 자, 총도 못 쏘는 자의 명령을 듣지 마라. 미제의 군대에서 대한민국 군대로, 권력자의 도구에서 국민의 군대로 나라 지키는 진짜 군부가 되어요. 국민과 함께 나라를 구합시다. 대한민국 군이여 윤석열을 거부하라. 계엄을 거부하라. 괴뢰 옥토가시를 거부하라. 이게 이제 10월 31일 밤에 썼던 건데 꼭 그 예언한 것 같죠? 네.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할 거라는 거를 제가 언제 확신했냐면은 8월 15일 날 그 경축사 지난 8월 8일 경축사 여러분 아마 아시는 건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온통 그 계엄을 하기 위한 여차하면은 계엄 선포 내지 전쟁 국면을 만들어가지고 국지전을 일으켜서 전쟁 국면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엄이다, 전쟁 국면이라는 것을 핑계로 반윤석열 세력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그 집어넣거나 아니면 처단 총질해서 죽이거나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것을 8.15 경축사에 윤석열이가 이야기한 문구에서 이미 다 그 밑밥을 깔았어요.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그 밑밥을 이미 그때 깔아놨어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시간 내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24년 8.15 윤석열이가 경축사는 뭐라고 그랬는지 거기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반윤석열 세력을 향해서 사이비 가짜 지식인들의 가짜 뉴스 카르텔,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 뉴스 카르텔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뭐가 있다. 이 암흑 세력이다.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 암흑 세력, 이들 반국가 세력을 상대로 국민적 항전을 벌이겠다. 국민적 항전이라는 말은 8.15 경축일 지나서 8월 19일인가 그때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가 했던 말이 그 국민적 항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국민적 항전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게 반윤석열 세력을 상대로 친북 종북 세력으로 몰아서 그 친북 종북 좌파 사회주의 세력들과의 국민적 항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그 계엄인 거예요. 그게 또는 뭐 국지전이고 그 같은 날 또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정광훈 사이비 목사 그 정광훈 일당이 광화문 앞에서 그 국민혁명대회라 그래가지고 그 국민혁명대회를 제가 직접 가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르포 기사를 써가지고 그 SNS 뭐 올린 거 했는데 그때도 정광훈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이 중심이 된 그 다수의 그 야당 세력 중심이 된 이 대한민국이 간첩을 잡지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간첩을 실출해서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혁명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 한번 터지겠구나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외에도 뭐 여러 SNS 글을 많이 올리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내가 프레스 아리랑에 올리는 뭐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가끔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한번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체를 정확하게 지수니까 선생님이 하는 분석이나 이야기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신기합니다. 혹시 북쪽에서 북한에서 무슨 정보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그런 전화를 한번 받았고 또 한 번은 당신 혹시 간첩 아니냐 경고한다. 뭐 이런 전화도 안 받고 실제로 댓글에도 막 날리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좀 진지하게 묻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세를 제대로 읽는 방법은
조중동을 비롯한 그 주요 우리 매체라든가 KBS 뭐 우리 주요 언론들에서 나오는 그런 그 뉴스들 그런 그 언론의 그 행간의 뒷면 거꾸로 읽는 습관을 한번 들여봐라. 세상을 거꾸로 보면은 진실이 보인다. 가장 비근한 예로 윤석열의 별명이 경이라고 윤을 거꾸로 뒤집어서 경자로 했잖아요. 그건 뭐냐? 윤석열이가 하는 말은 뒤집어서 들어야 거기에 지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윤을 거꾸로 뒤집어서 경이 되는 거예요. 경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비하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들으면은 그 뒤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 제압을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 떠들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새끼가 압도적 제압이라고 떠드는 거 보니까 북한하고 붙으면 압도적으로 제압당하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대의 시각으로 뒤집어서 거꾸로 읽을 때 지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주류 세력, 대한민국 지배자, 대한민국의 이 부패한 권력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왜 거꾸로 들어야 그 진실을 볼 수 있냐면은 대한민국 이 지도권 세력의 이 뿌리, 대한민국 이 지배자들의 이 뿌리 자체가 거짓된 설정 하에서 성립된 세력이거든요. 그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됐는데 그때 우리 민족의 그 진실, 우리 민족의 그 진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실은 뭐였겠어요? 부단은 꿈도 못 꿨죠. 생각지도 못했겠죠. 자주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 국가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꿈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은 어느 순간에 갈 곳 없어지고 미군이 들어오면 해가지고 분단이라는 거짓 체제가 들어선 거죠. 분단은 우리의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단이 되다 보니까 평화의 그 반대편인 그 전쟁이라는 거짓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졌고 또 자주국가를 꿈꿨는데 자주가 아닌 미국의 그 식민지 상태로 떨어진 그런 식민지 거짓 체제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나라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솔직히 그냥 말하면 미국의 괴뢰 국가. 제가 좀 심한 말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거부감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세운 나라예요. 미국의 괴뢰 그 식민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 세력들이라는 게 바로 미국의 괴뢰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해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갖고 거짓은 확대 재생하고 이렇게 80년 동안 해온 게 대한민국 지배 세력의 그 생태계다. 그 대한민국 지배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고 그 뿌리 올라가면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승만의 자유당, 80년대 민정당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 대한민국 지배 세력의 그 정체가 그들의 그 정체성 자체가 분단과 또 전쟁과 또 반자주라는 외세의적 그 사대주의 파쇼 괴뢰라는 그 거짓된 설정 위에서 그들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국민을 속여야 되니까 계속 거짓말을 80년 동안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윤석열은 뭐냐? 윤석열은 80년 동안 대한민국 조류 기득권 지배 거짓 세력의 총 결정체, 총 집합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80년 동안 국민을 속여온 그 거짓 세력의 최고 꼭지점에 그 결정체가 바로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80년 동안에
국민을 속인 거짓과 온갖 거짓, 온갖 조작 이런 것들의 총 집합체가 윤석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심성도 자기 심성도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참 재밌는 게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들 있을 텐데 이번에 우리가 정말 그 천운이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방송에 끼쳐나가지고 그 총무님 경고를 받고 해가지고 또 국회의원들도 이번에는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아슬아슬하게 정말 30분 정도 간만에 상대로 탄핵안 해제 가결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됐더라면은 끔찍합니다. 그게 안 됐더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김어준이가 국회 가방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김어준이가 국회 가방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업이 성공해가지고 진행되면은 먼저 기업분들이 할 일이 뭐냐?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것은 북한군이 개입해가지고 북한군의 소행을 꾸리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랑 이재명, 김어준을 포함한 이런 소위 말하는 진보이사들을 잡아가는 그 호송 부대를 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 척 하다가 도주한다. 그게 뭐냐면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소위 그 반공 세력의 그 우머리 당의 대표 한동훈은 사살하고 진보 세력들은 친북이기 때문에 구출하려고 했다. 이게 북한군이 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미군 몇 명을 또 사살해가지고 미국의 분노를 일으켜서 북한을 폭격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김어준 씨가 나와서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SNS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걸 썼어요. 이 진보 쪽 사람 같은데 김어준이는 허언을 했다. 김어준이가 그런 허언을 함으로 해가지고 진보 세력에 하는 말들, 그 진보 세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그 허언을 했다라고 아주 김어준 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잘못 본다고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충분히 지금까지 80년 동안 대한민국 그 지배 세력, 이 극우 반공 파시스트 이 지배 세력들이 해온 짓이 이번에 김어준이 한 이야기 거기에 지배한계가 있는 거예요. 8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 땅에 극우 반공 파시스트 이 지배 세력들은 80년간 그 패턴을 해온 게 그대로 이번에 김어준 이야기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지배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들, 조중동이 하는 이야기들, 지도권들이 하는 이야기들 거꾸로 뒤집어서 들어야 그게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미국이 지금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미국이 쇠퇴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엎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의 그 초인류 강대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극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뭐냐면 미국의 힘이 서서히 빠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힘이 빠지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통일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죠. 벌써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니까 미국이 들어오기는 왔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해방을 맞았던 것처럼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한테는 자주 통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옵니다. 그럼 오면은 지금까지 적어도 한 70% 정도 되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저쪽에 그 러시아, 소련, 중공, 북한은 악이고 미국과 서방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은
선이다. 저쪽은 불이고 우리는 정이고 항상 저쪽이 뭐 세계 적화를 위해서 또는 남조선 적화를 위해서 호시탐탐 진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발목을 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왔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미국이 무너지고 통일정세가 다가오다 보면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그 정보들이 우리 최재형 교수님 목사님 계시지만은 북한에 대한 그 많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를 접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선과 악을 해가 저쪽은 아니고 우리는 선이고 저쪽은 불이고 우리는 정이다. 이런 그 개념이 머릿속에 막 박혀가지고 세뇌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을 거로 생각해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통일 정세로 가는 국면의 그 우리나라를 내전 상태로까지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의식의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순수하게 그게 아니다. 사실이 비밀하다는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진실을 아는 방법이 뭐냐? 거꾸로 읽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읽었어. 이거를 저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하늘이 지구를 돌고 있는 줄로 알았단 말이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의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후로 이제 유럽 중세 시대에 보면은 갈릴레오라는 그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코페르니쿠스의 그 썰을 이제 받아들여다가 화정당할 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법정에서 그런 이전을 하고 그래 그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돌기 맞다고 이전을 하고 다음에 한 말이 유명한 말이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부터 근데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읽음을 해가지고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진실의 씨앗이 되어서 저 세뇌된 그 머리로 가득 찬 우리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그 자궁 속에서 진실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자.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2월달에 12주기 추모식 때 심정수 시인님이 진짜 통일혁명단 하자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박해일 사건이 통일혁명단 제거의 사건인데 경향신문발 대법원 서랍서 국가법인 조사서가 220사건 안에 통일혁명단 제거 사건이 제일 많아요. 조작한 게. 근데 그 국회에서는 개헌을 디테일하게 아주 정치하게 일어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고 우리 아산소에서는 권대섭 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일혁명을 하면은 임시정부 탔습니다. 여기 대통령 후보 최채영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여기 정말 3.15 각 부서에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금기자님께서 짧게 끝낼 것 같으니 제일 길었어. 터지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우리 금기자님이 쓰신 이제 글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목도 특이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비유라든가 뭐 은유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해가면서 던지는 게 많아요. 그렇게 생겨 들으면 좋겠고, 진실의 정액 좋잖아요. 진실의 정액 좀 의하면 좀 이상하지만 진실의 모태에 진실의 정액이 들어가야지. 사이비 정액이 들어가면 사이비가 나와요. 진실의 정액이 들어가야만
진실한 인간이 태어나는 겁니다. 혹시나 윤 정권은 사입인데 진실한 정의가 아닌지도 모르죠. 예, 어쨌든 제 생각이